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황 관련돼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동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업체들, 기술주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외로서도 그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도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긍정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장 자체는 코스닥이 최근에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공매도 관련된 부분 우려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5월 가기 전 이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정확하게 5월 4일 장중까지 단기적으로 한 5-6% 정도가 빠졌죠. 그러면서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월 4일 날 이제 장 막판에 플러스로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4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4월 동안의 하락과 더불어서 5월 동안의 하락을 어느 정도 자리는 잡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 4월 말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아직 되돌리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단기적인 하락이 미리 먼저 선행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되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스피 같이 이제 양호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가 하락을 한 부분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리 하락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테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이게 월봉인데 이게 나스닥이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코스닥과 거의 흡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이 27일부터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28일, 29일, 29일에 장중 고점을 찍고 나서 30일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6일, 5월 4일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5월 5일 쉬었기 때문에 이제 5월 6일, 7일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어제 이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다우존스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얼마만큼 이제 하락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잖아요.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나스닥이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락을 하면 역시나 코스닥도 하락을 할 겁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하락이 크겠죠. 그러면 지난번 저점 부근 때까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유지를 하는지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리 뭐 하락을 한 부분들이라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완전하게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방향을 잡고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미 뭐 미리 작년에 실적이 원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저 효과를 통해서 비교되는 시점이 더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출과 수입,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 수입 물량 관련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5월 달에 수출 동향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좀 우리나라 시장 입장으로서는 미국 시장의 눈치 보기가 조금 더 과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에 선진국 편입 지수, 이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우리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코스피 기술주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얼마만큼 이제 개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쉽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수를 강하게 부양을 했던 이 자동차, 2차전지, IT,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트로이카 3인방이죠. 건설, 철강, 조선. 그래서 뭐 GS건설, GS 지주사,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철강은 세아베스틸은 얘기해드렸죠. 세아배강, 세아베스틸 등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의 트로이카인 이제 은행, 증권, 보험, KB금융, 은행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증권도 뭐 삼성증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지만 거의 신고가 부근이죠. 그리고 보험도 현대, 해상, 뭐 여기 역시나 단기적인 신고가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장품, 의류, 뭐 항공주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통신주까지 SK텔레콤, LGU 플러스, 그리고 KT.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난 종목들, 자산이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업체들이 예전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못된 종목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실적들을 보아하니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자산 가치까지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었던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 보이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 건전하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 흐름이다. 그래서 시장을 완전하게 부양할 만하고 모멘텀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산주 쪽으로도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이 종목별로 좀 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만 마시면 조금 더 매매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 돼서 뭐 통신주는 예전에 한번 이제 재평 관련된 부분으로 KT 관련돼서 했지만, SK텔레콤과 그리고 LG유플러스도 각자 나름대로의 사업 재편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은행 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은행주들은 그 업계에서 통설로 나오는 부분이, 시장이 이제 마지막 상승을 했을 때 가장 나중에 올라가는 업종이 은행주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를 완벽하게 좀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은행의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 이제 예대마진이잖아요.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마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라,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은행주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구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